효강의 13번째, 오늘은 그 빚 잘 갚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첫 번째 강의인데요. 연초이기 때문에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빚이 있는 분은 올해 그 빚을 많이 갚아서 이자로 지출되는 그런 비용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 잘 갚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경영이라든가 또 집안일을 봤을 때는 빚이 없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나 또 인생의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빚이 과연 없이 사는 것이 바른 일일까 하는 그 경영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많이 애를 먹었고요. 지금은 사실 뭐 빚이 없는 상태지만 초기에는 좀 사업 능력도 서툰데다가 빚이 좀 늘어나서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그 빚이 없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그 조그마한 개인 사업의 영역에서나 그렇지 사실 뭐 주식회 큰 기업일수록 빚이 없이 사업을 하기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잘 경영하는 능력은 빚을 잘 변통을 해서 이것을 그 리스크 분산을 해서 제때 갚는 능력, 이것이 바로 경영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주식회사라는 것도 보면은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그 유한 책임의 상태에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빚을 갚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 누구나 조금씩 이 사회에 또 어떤 그 단체에 어느 약간의 부채는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렇게 작은 부분을 갖다가 무슨 종교단체라든가 또 무슨 NGO 단체라든가 이렇게 뭐 기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리스크 어떤 관리 차원인 거죠. 왜냐면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빚을 갚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경우는 자기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담이 너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일부분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 내서 나름대로 그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빚을 조금씩 갚는 방식, 사회 어떤 채무를 느끼고 하는 방식은 좋지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봤을 때는 옛날 같은 어떤 그 극단적인 그 어떤 예를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처럼 이제 뭐 금융기관이 전혀 없고 그랬을 때 한 동네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을이 이제 어떤 둘이 너무나 이제 그 친한 관계였지만은 그 뭐 뭘 해볼 만큼 둘 다 가난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도시로 상경을 하게 됐을 때 그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주면서 난 뭐 이 동네에서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늙을 거니까 자네가 좀 해서 출세를 하게 이렇게 해서 좋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울로 가서 상경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어쨌든 갑일이 옛날에 어떤 어떤 자기한테 줬던 빚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생각 나가지고 이제 그 옛날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 이제 갑한테 이제 다 갚게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생각을 하게 이제 옛날엔 참 그 지지리도 못 살았는데 내가 이제 그거 좀 푼돈 좀 받은 거 있는 거 후하게 쳐서 다 갚아줬지. 그 친구는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더구만. 이렇게만 예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뭘 자기가 빌렸는지는 모르고
갚아버린 셈이 되는 거죠. 빚이라는 건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았다고 하더라도 어, 그 갑이라는 사람 옛날에 있는 거는 자기의 그 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일부만 준 거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계속 그 은행 채무처럼 이렇게 빨리 갚아버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인문적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아무리 많이 줬다고 해도 좀 미심쩍거든요. 자기 양심상. 자기는 아무래도 자기 일부밖에 준 거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리겠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응? 뭐, 내가 사실 돈을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이 가차 와가지고 나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뭐, 그 갑이 나한테는 그 뭐,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뭐 내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이중인격자는 아닐까? 이런 식으로 갑을 갖다 또, 뒷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떠한 식으로든 이렇게 해더라도, 친구는 갑이라는 친구는 을한테 대출을 하고 상환을 요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놀이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채무를 갖다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지금 상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을은 어떻게 되느냐. 아, 나도 마찬가지로 갑에게 평생을 거쳐서 조금씩 그런 채무를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갑에게 그 빚을 갚는 법이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자기가 한 사람에게 자기의 전인격을 바쳐서 다 주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은 어떻게 이를 갚을 것인가? 이런 관계는 요즘 세상에서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고 실제로 어느 사람 한 사람 개인 인생을 다 살펴보아도 내가 과연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져서 한번 주어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온 사람의 입장에 그런 준 경험이 없다고는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있다면 도저히 그 자기 능력으로서는 그렇게 또 갚을 능력도 없는 거죠.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리 같은 이제 요즘같이 주고받고 은행의 크레디트, 신용 관계로만 이렇게 깔끔하게 빚을 갚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전입격을 던져서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많이 그 상실된 관계인데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가 남아있던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그 부모가 자식한테 전입격을 던져서 주었던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남은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채무를 빨리 후딱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난것과 싸우면서 평생을 거쳐서 조금씩 아껴가면서 갚는 것. 바로 이것이 빚을 가장 잘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것은 이런 망각과 싸우면서 빚을 자그시 조금씩 갖춰가는 능력, 그다음에 인격적인 성숙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부모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자기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다시 그런 빚이 진정하게 큰 빚은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그런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효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첫 강의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